혹시 배당하기 좋은 주식 한 3가지 정도 추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고가 풀어. 고가를 좀 풀어볼게요. 네. 주주들한테 10,000원은 무조건 주겠다고 약속까지 했어요. 그런 의지가 그리고 저는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해집니다. 사랑해요. 공매도가 너무 기승을 부리기 시작을 했다는 거. 그래서 이게 가장 지금 2차 전지의 큰 악재가 아닌가라고. 와, 그 50배 이상 성장할 그럼 산업을 먼저 찾는 게 좋은데 50배 성장할 산업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혹시 배당 투자도 하시나요? 배당 투자 하죠. 하시잖아요. 하죠. 네. 관심 매우 많죠. 노후하면 또 배당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요즘 분들이 또 이게 주식이 또 살짝 주춤하면 항상 나오는 게 배당주거든요. 그래서 요즘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네. 혹시 배당하기 좋은 주식 한 3가지 정도 추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고가 풀어. 고가를 좀 풀어볼게요. 네. 근데 먼저 배당주 주의할 점을 말씀드리면 좋은 배당주 고르는 방법이에요. 배당금이 좀 늘어나는지 이것도 보셔야 되고요. 근데 배당금이 원천이 영업이익이잖아요, 여러분. 영업이익이 늘지 않았는데 배당금이 늘어난다. 그러면 좀 의심을 해보셔야 되는 게 이제 주가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배당금을 지불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배당금의 원천인 영업이익도 함께 증가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배당금이 너무 들쑥날쑥한 것도 위험하더라고요. 솔직히 저희가 예상하고 들어가잖아요. 배당금이 얼마인지 예상. 그래서 예상이 빗나갈 수도 있는 확률이 높은 기업은 좀 안정적인 그런 배당의 특징이 좀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봐야 되는 게 배당 성향. 네, 배당 성향은 내가 벌어들인 이익에서 얼만큼을 배당으로 주는지 그 퍼센트를 나타내는 건데 뭐 높으면 좋은 거 아니냐, 배당금 많이 주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다르게 생각해 보면 벌어들인 돈으로 투자도 해야 되고 연구개발도 해야 되고 뭐 인수합병도 하고 이렇게 뭔가 기업이 자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투자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너무 배당에 치우쳐 있지 않는지 그것도 약간 조심하셔야 돼서 배당 성향은 20에서 40 정도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배당주. 요새 첫 번째 우선은 근데 배당금만 많이 주는 기업보다는 배당금을 모으는 걸로는 폭발적인 주가 성장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배당금 진짜 많이 줘봐야 한 주에 15,000원, 20,000원 아니면 보통의 기업은 뭐 몇백 원, 몇천 원대인데 주가 한번 오르면 뭐 100배, 뭐 100만 원, 200만 원씩 오르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배당금만 보는 것보다는 배당금과 더불어서 이 회사의 성장성도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주가 상승도 챙겨야 되니까. 그걸 먹어야 돼. 네. 그래서 뭐가 있나 살펴봤더니 일단 포스코홀딩스. 네, 포스코홀딩스는 이제 좀 경기 민감주인데 또 주주 환원 정책을 잘 피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경기가 어려워서 회사가 좀 힘든데도 배당금을 그렇게 많이 줄이지는 않더라고요. 네, 먼저 주주들한테 10,000원은 무조건 주겠다고 약속까지 했어요. 그런 의지가 그리고 저는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해집니다. 사랑해요. 네. 네. 그 다음에 재무지표도 보시면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가 성장성이 다들 아시다시피 2차 전지 그리고 리튬이 굉장히 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첫 번째를 포스코홀딩스를 꼽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배당금 높은 순으로 정렬을 해보면 고려아연이라는 회사가 나옵니다. 근데 고려아연이 한 2만 원 많이 안 줘도 15,000원 항상 유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주가가 세긴 해요. 주가가 뭐 50만 원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 부분도 좀 감안을 해주시는데 고려아연이 우선은 아연 재련 쪽에는 1등 기업이고 현금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냥 금속제철이면은 성장성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는데 요새는 뭐 신사업에 많이 발을 들이고 있더라고요. 2차 전지 쪽으로. 그래서 현대차랑 같이 니켈 재련소도 이제 만드는 그런 사업도 협약을 했고 거기서 폐배터리를 이용해서도 같이 사업을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주가가 지금 높아서 제 걱정은 조금 만약에 진정이 되는 기회가 온다면 배당주 투자로서 괜찮은 주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근데 미국도 빼놓을 수 없잖아요. 배당의 성지. 미국이죠. 네. 근데 관심이 있으시겠죠, 미국도? 있죠. 네, 네. 있죠. 왜냐면 미국은 심지어 달러도 같이 투자하게 되는 거니까 이중적인 효과가 있는 꼭 먹고 거죠. 알 먹고. 네. 그 중에서 말씀해 주시죠. 핫한 온라인이나 유튜브에서도 핫한데
SCHD랑 제피예요. 근데 뭐 나이에 따라서 하는데 은퇴가 얼마 안 남았다. 배당을 받는 그런 기간이 아니 오래 사세요. 오래오래 받으셔야 돼. 그렇지. 네, 하여튼 받아야지. 그분들에겐 제피를 추천드리고 좀 투자 기간이 여유가 있다 아. 하시는 분들은 SCHD를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네. 나는 미국에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게 좀 힘들다, 꺼려진다 하시면 SCHD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나라에도 ETF가 상장이 돼 있어요. 솔 우리 뭐였죠? 적어주세요. 네, 솔 여기 상장되어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SCHD가 좋은 게 이제 배당 주긴 한데 배당 성장성을 봅니다. 아. 네, 그래서 그냥 단순히 배당금만 높이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책에도 썼듯이 성장성이 매년 10%씩은 늘어나요. 근데 배당 그게 뭐 많진 않아요. 근데 대신에 성장성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젊으신 분들한테는 추천드리기 때문에 혹시 미국 쪽에도 관심 있으시면 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혹시 주력으로 가지고 계신 주식은 어떤 게 있으실까요? 곡간 풀어. 국가 몇 개 없긴 한데 풀어볼게요. 네, 언행일치. 저는 국내에서는 포스코홀딩스랑 네이버인데요. 포스코홀딩스는 그 2차 전지 그거랑 리튬 성장성을 보고 들어간 거고 최근엔 뭐 감사하게도 수익률이 괜찮은 편인데 네이버는 솔직히 말하면 그 피터 린치 빙의에서 제가 매수를 들어갔거든요. 피터 린치 할아버지께서 네. 할아버지 맞죠? 네, 피터 아버님 아저씨라 할게요. 아저씨. 네, 피터 린치께서 뭐 생활 전반을 보고 생활에 가깝게 눈여겨 봐라 이러셨거든요. 근데 제 생활은 네이버예요, 그냥. 그치. 네이버 페이, 뭐 네이버 증권, 그 다음에 정말 날씨도 네이버, 모든 게 네이버예요. 저 그래서 해킹 당할까봐 너무 걱정인데 네이버가 내 전부인데. 안 돼, 절대 안 돼. 안 돼요. 좀, 네, 알죠. 믿어요. 네. 근데 솔직히 말하면 네이버도 좋은 가격에 들어가긴 했어요. 그래서 그 상승세 때 많이 올랐었거든요. 막 200%막 그렇게도 났었는데 이렇게 다시 이렇게 됐고. 또 쓸데없이 버텼더니 지금은 근데 뭐 네이버 자체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최근에도 보면 영업이익률도 성장했고 영업이익도 많이 옛날보다 전년도보다 더 벌었고 재무지표도 굉장히 건전한 기업인데 맞아요. 지금은 이제 시장 상황도 그렇고 돈이 한정돼 있잖아요. 많이 풀어져 있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주목될 산업에만 좀 치중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2차 전지나 반도체 네, 그런 부분에 돈이 몰리다 보니까 우리 네이버가 약간 소외 너무 오랫동안 소외시켜 주셨긴 한데 네. 끼워줘. 네. 그래서 저는 네이버도 믿음이 있어요. 믿음으로 가세요. 네, 물론 플랫폼 기업이라는 한계도 있긴 하지만 최근 뭐 매 2001년, 뭐 2000년 때부터 매 수익의 20%를 연구개발비 투자로 쓰거든요. AI에 상권 할 것 같아요, 네이버가. 아, 클로바. 네, 네. 클로바 진짜 잘 쓰고 있거든요. 저도 집에 있어요, 진짜. 네, 감사해 하면서 쓰고 있어요. 네이버 사랑해요. 네, 사랑해요. 네, 사랑해요. 어떻게 그런 걸 무료로. 맞아요. 진짜. 네. 그래서 단순히 그냥 플랫폼 사업만 좀 치중이 되어 있었으면 저도 좀 장기적으로는 힘들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신사업에 제가 좀 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계속 가지고 있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최근에 뭐 너무 핫하고 뭐 전 국민 모르는 2차 전지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당연히. 아침도 주주기도 하시네요. 네. 그죠. 사랑해요. 2차 전지는 정말 누구나 알고 있는 성장하는 사업이고 이건 누구도 이견을 갖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문제는 시장이 그렇게까지 아직 좋지 않다는 거 그리고 공매도 너무 기승을 부리기 시작을 했다는 거. 그래서 이게 가장 지금 2차 전지의 큰 악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2020년 후반 30년대 되면은 저는 그 끝을 볼 거라 생각하거든요. 전기차 산업이 이대로 흘러간다면 그러면 그때 에코프로나 아니면 포스코홀딩스나 LG화학, LG에너지 솔루션이 더 지금보다 더 당연히 네, 지금보다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사이에 고전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버텨야 하는 구간이든지 아니면 전략적으로 난 내릴 때만 사겠어 하시든지 이렇게 좀 전략적으로 잡아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폭발적으로 성장한 걸로 지표로 잘 보여주는 회사기도 하잖아요. 에코프로가. 이 영업이익이 없는데 그냥 가짜로 성장한 게 아니라 영업이익이 실제로 뒷받쳐주고 있는 회사라서 지금 심하게 막 고평가다고 생각은 하지 않는데 너무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좀 아까 영호님이 말씀해 주신 거에 고전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 더.
에코프로에 사실 알짜 산업부가 하나 있거든요. 전구체가 있어요. 전구체는 양극재 이전이 전구체인데 이 양극재의 거의 가격 70%를 전구체가 담당한다고 해요. 그럼 이게 사실 다죠. 그죠. 근데 이 전구체 알짜 사업부가 빠져나와서 상장을 합니다. 에코프로에서. 한 올해 말 아니면 네. 연초. 또 자금이 엄청 몰리겠는데요? 네, 몰릴 건데 기관에서도 어떤 리포트를 낼지 몰라요. 아, 엔솔 때 진짜 제가 거짓말 안 하고 욕밖에 안 했거든요. 네. 안 돼. 이제 엔솔 이러면 안 돼. 막 이렇게 그래서 좀 많이 그런 네거티브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그 전구체 산업은 이제 시작이고 중국이랑 미국이 갈등을 해 나갈수록 지금 전구체는 전부 다 중국에서 와요. 근데 이제 국내에서 이거를 밀고 나가려면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성공적으로 상장해서 개발이 이끌어서 치고 나가야 돼요. 그걸 하려면 주주분들의 힘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린 할 수 있어. 네, 이거는 뭐 주가를 떠나서 그냥 기업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에코프로보다도 그냥 그걸 노려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지금 100만 원인데. 만약에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맞아. 뭐 기준이 다르겠지. 지금도 저평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혹시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기회를 네.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네요. 근데 뭐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우리나라는 왜 그걸 항상 그렇게 빼서 그 상장해서 꼭 돈을 심장. 미국의 기업들은 다 그렇게 안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유럽에 있는 기업도 그렇게까지는 안 하거든요. 잘 쉽게 기업 관리를 안 하는데 그건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저도. 자금. 제발 그러면 차라리 잘하리라도. 그러면 앞으로 에코프로가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신가요? 사업 그 섹터가 너무 성장성이 있고 안 클 수가 네. 없잖아. 유럽에는 이미 곧 있으면 내연 기관차를 아예 금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계에서 환경 문제가 워낙 화두가 식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식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에코프로가 당연히 성장하겠지만 저라면 지금 주목받지 않는 다른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 있거든요. LG 화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는 건 비슷해요. 그리고 돈도 에코프로보다 솔직히 더 잘 벌어요. 근데 지금 눌려 있어요. 에코프로 때문에. 나 일로 또 가지 않을까? 그쵸. 왜냐면 에코프로가 올랐던 동력을 보면 저평가되어 있다가 있었거든요. 원래 4만 원이었어요. 맞아요. 4만 원이었다.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을 때도 10만 원대였어요. 10만 원대. 그러니까. 근데 그 길을 LG 화학이 걷고 있으니 좀 오지 않을까라고 내 피셜을 좀 돌려보고 있어요. 너무 이쪽만 보지 마시고 네, 여기도 좋긴 한데 아직 더 좋은 쪽도 있으니까 한번 고려를 안 해보시죠. 오른 쪽을 한번 보라는 거지. 네. 맞아요. 저도 거품까지는 아니지만 좀 과도하게 이제 적어도 저평가는 이제는 아니다. 네, 아니죠. 네, 이런 생각은 좀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만약 5천만 원 있다. 구독자분들 이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저 5천만 원 있어요. 좋겠다. 어디다 좋겠다. 투자할까요? 나 영예리치. 나 저기. 장난이에요. 5천만 원 있다면 어디에 투자하라고 조언을 해 주시겠습니까? 제일 먼저 일단 현금을 빼두라고 말씀해 주시고 싶어요. 30%는 꼭 1,500만 원 빼두고 남은 3,500으로 해놔야 되는데 500만 원은 미국 주식 일단 해. 미국 주식. 네. 미국 주식. 뭐든 뭐 마소든 애플이든 스벅이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의미 있는 곳으로 하시고 그럼 천천천을 나눠야 되는데 저희가 아까 성장성 있는 산업 3가지 얘기했잖아요. 뭐요? 2차 전지, 반도체, 자율주행. 자율주행. 네, 이 3개 섹터에 나누어서 넣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네요. 근데 뭐 그게 꼭 나는 뭐 여기는 LG화학, 반도체는 삼성전자, 자율주행은 뭐 현대오토비오 이게 아니라 그냥 관련된 거면 그 안에서도 나눌 수가 있거든요. 꼭 2차 전지도 뭐 배터리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양극재도 있고 음극재도 있고 뭐 전고체 배터리도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 갔을 때 이게 더 성장할 것 같아 하면은 뭐 양극재 기업 하나 아니면 실리콘 음극재 기업 하나 할 수도 있는 거고 반도체도 나는 EUV로 하나 할래. 그 다음에 뭐 DDR5로 하나 할래.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업종으로 나누고 그 안에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별해서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다. 오, 뭔가 자체 ETF 느낌이야. 자체 ETF. 그럼에도 기업을 하나 알려달라고 하시면 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포스코 홀딩스, 리노공업, 현대오토에버 이렇게 리노공업. 영일이치에서 최소 20번은 말했던. 네, 이건 저희 구독자분들은 아마 제 포트폴리오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이렇게 하고 있고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나름 이렇게 할 것 같다. 네. 포스코는 동감입니다. 네. 그렇군요. 혹시 지은님은? 근데 저도 어차피 저희가 아까 지금 성장성이 있는 산업 3개를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해야
원행일치. 원행일치이기 때문에. 원행일치가 이것도 원행일치. 네이버 버리지 말라고. 네이버는 함께 할 거예요. 믿어요, 저는. 클럽 화이팅. 네, 거기 자기가 생각하기에 좀 가치 있는 거 조금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곁들이면.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혹시 이런 이 대답하실 수 있으면 해도 되고 안 하시면 안 해도 돼요. 5년 후에 이 회사는 한 50배 정도 성장할 수 있겠다. 50배. 이거는 우리 워렌 버핏 할아버지도 이거 알면은 내가 지금 여기 우리 내가 다 대한민국에 팔아서 하지. 대한민국에 없어. 50배. 근데 그만큼 확신이 있는 거죠. 사실은 이제 50배라는 너무 구체적인 숫자를 말하긴 했지만 네. 사실은 이 정도로 이 산업은 아니면 이 주식은 아니면 이 기업은 앞으로 이만큼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 게 솔직히 말하면 삼성전자거든요. 그만한 기술을 갖고 있고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200만 원까지 갔었잖아요. 지금 이제 7만 원, 7만 원이던데, 근데 지금 삼성전자의 행보가 심상치 않아요. 기술을 지금 높이는 속도도, 그리고 지금 치고 나간 속도, 얼마 전에도 엔비디아랑 독점 공급을 맞아요.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50배 오를 것 같다라기보다도 이 기업이 50배 더 잘 됐으면 좋겠고, 그 50배 이상 성장할 그럼 산업을 먼저 찾는 게 좋은데, 50배 성장할 산업은 지금으로서는 솔직히 50배까지는 안 보이는데 그나마 따라갈 수 있는 게 응급제 산업, 실리콘 응급제 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리콘 응급제가 핫하더라고요. 네, 훨씬 효율을 높여준다고 해서. 왜냐면 양극재는 발달될 만큼 됐는데 응급제는 아직 시작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30배까지는 보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실리콘 응급제를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감입니다.